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영자 신문 읽기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에게 있는 악습 가운데 하나에 대해 맞서서 용감하게 일어나서 싸우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Breaking tradition, India's child brides fight for freedom. Let's break up. Thai lottery winner texts wife, who sues. Tens of thousands displaced as Typhoon Kopu drenches Philippines. Ancient Romans had no need for dentists because of one food they didn't eat. 400-year-old church reemerges from beneath Mexican reservoir.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나쁜 악습에 맞서서 싸우는 한 용감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를 보니까 Breaking Tradition이라고 해서 전통을 깨뜨리면서 India's child brides fight for freedom이라고 되어 있군요. bribe라고 하는 말은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전통을 무너뜨리면서 인도의 어린 아이 신부가 fight for, 이때 중요한 게 for예요. fight 다음에 for가 나올 수도 있겠고 against가 나올 수도 있는데 for가 나오면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against는 퇴치하기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AFP 소식입니다. A 20-year-old Indian girl, 20살의 한 인도의 여성이 is determined to annul her child marri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be determined to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다 혹은 각오를 다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annul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무효로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취소하다, 무효로 만들다. 즉, 바로 이 여성이 자신의 아동 결혼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join a small but growing number of youngsters라고 되어 있군요. 숫자는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in northern India, 인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젊은이들로서 rejecting the ancient tradition, 더를 썼다는 얘기는 글을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알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는 거죠. 그래서 더가 나왔으면 당연히 문맥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the ancient tradition이라고 하는 것은 child marriage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관습인데요. 나라마다 악습이라고 할 만한 전통은 어디나 있습니다만 인도의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동 결혼입니다. 아주 어릴 때 결혼을 딱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 여성이 이에 분분히 맞서서 일어나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 살펴볼게요. Let's break up. 말 그대로 break up이군요. 지금 찢었는데 말이죠. 재밌는 거는 저도 지금 봤습니다만 한쪽은 킹이고 한쪽은 퀸이네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인데요. Let's break up 할 때 break up은 헤어지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우리 이제 쪼개지자라고 한 Thai lottery winner라고 하는 사람이죠. 로또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너니까 당첨자예요. 태국의 로또에 당첨된 한 사람이 text his wife, 자신의 아내에게, 이때 text는 동사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who sues, 고소를 했군요.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목만 봤을 때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좀 치사하네요. 자, a Thai woman, 한 태국의 여성이 is suing the father of her son. husband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죠. 아들의 아버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for child support. child support, 이때 아이를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부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부양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양육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즉 아이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아버지를 고소했네요. 왜냐하면 he said he wanted to break up with her.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 헤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In a text message. 문자를 통해서요. 이건 아니죠.
A few weeks after winning nearly $1 million in a lotte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에서 약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1억 좀 넘겠죠? 그 로또에 당첨이 된 몇 주 채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한 2, 3주 됐나 보죠? A few weeks니까. win a lottery. 우리말로 하면 로또에 당첨되다. 1등이 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뭐 액면가입니다. 볼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1등 당첨이 되니까 그것도 치사하게 문자로 헤어지자라고 보낸 거죠. 당에 쌉니다. 다음 소식이죠. Tens of thousands were displaced. 이때 중요한 게 displace라고 하는 단어예요. displace는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사는 곳에서 누군가를 쫓아내다 혹은 누구를 난민이나 수재민으로 만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be displaced로 가면 사는 곳에서 쫓겨나다 혹은 난민이 되다 수재민이 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전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폭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처럼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수재민이 된 상황이겠죠. 태풍이니까. As Typhoon Kopu drenches the Philippin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drench, 흠뻑 적시다라는 얘기니까요. 이번에 고프라고 하는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했다. 흠뻑 적셨다는 얘기는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CNN 소식입니다. Typhoon Kopu killed at least 3 people. 이번 코프라고 하는 태풍으로 3명이 최소한 사망했고요. Injured more.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drove tens of thousands of residents 어디서요? From their homes in the Philippines. 그리고 tens of thousands니까 수만 명의 주민들을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drive란 동사를 위에는 displace란 말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하이안이라는 태풍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6,30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다행히 이번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은 피해가 많이 주는 그런 결과여서 나름 좀 안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ncient Romans had no need for dentists. 그렇군요. 고대 Romans,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사람들은 dentist는 치과 의사죠. 치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Because of one food they didn't eat. 이들이 섭취하지 않았던, 먹지 않았던 딱 한 가지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안 먹어서 치아가 괜찮았다는 얘기죠. Research revealed that. 연구에 따르면 Ancient Romans living in Pompeii. 우리말로는 폼페이라고 하죠. 폼페이는 서기 79년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실상 묻혔다가 나중에 발굴이 된 지역인데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 폼페이에 살던 고대 로마 사람들의 경우에 had impressively healthy teeth. impressively. 정말 인상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as they had very little sugar. 아주 조금 설탕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역시 아주 어린 애들에게 당분을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잿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39의 시신을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연구해 봤더니 치아가 너무 건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이 뭔가 밝히려고 노력했더니 저당분 식사, 즉 설탕을 조금 넣는 식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A 400-year-old church, 400년이나 된 교회가 re-emerges, 다시 등장합니다. 어디에서요? From beneath a Mexican reservoir. reservoir로 가는 말, 우리말로 하면은 저수지를 얘기하죠. 여기 저수지예요. 멕시코에 있는 한 저수지 수면 밑에서부터요. beneath니까요. 상당히 신기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relic of a 16th century church. 16세기에 있었던 교회고요. Which was built by Spanish coloniz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건설을 한 16세기의 교회의 relic이라는 말은 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잔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잔해가 has emerged, 다시 등장했는데요. From a reservoir, 바로 저수지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In the south
of Mexico라고 되어 있군요. 멕시코 남부에서요. 실제로 한 400년 전에 만들어진 교회인데 물에 잠겼던 거죠. 그런데 그 인근에 댐을 만들어서 물의 양이 주는 데다가 가뭄이 겹치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이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나타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사화된 겁니다. 참 세상에는 다양한 기사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Breaking tradition, India's child brides fight for freedom. Megwal was only 11 months old when her elders married her to a 9-year-old boy from a neighboring village. Millions in India marry as children in a deep-rooted tradition. Nearly 50% of women aged 20 to 24 say they were married before the legal age of 18. But a small number of youngsters there started to fight back, seeking annulments to marriages they never agreed to. Megwal, now 20, was supposed to move in with her husband when she turned 17. But instead, she has fought a 3-year battle for an annulment while the husband is threatening to abduct her.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더 뉴스 포커스 시간에는 인도의 악습 가운데 하나, 아동 결혼, 그리고 이에 맞서 투쟁하는 20살의 어린 한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름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월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저도 이 이름을 잘 몰라서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메이월이라고 보통 발음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Maywell was only 11 months old. 여러분, 이어가 아니에요. month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메이월이라고 하는 여성이 겨우 11달, 생후 11달 됐을 때였습니다. When her elders married her to a 9-year-old boy from a neighboring village. 뭐 여기까지 먼저 끊어도 될 것 같네요. elder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연장자라고 할 때도 elder란 말을 쓰고요. 또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곳인 경우에는 장로들, 즉 마을에 어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을 얘기할 때도 elders라고 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her elders니까 집안의 어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안의 어른들이 이 여성을 당시에 11달이니까요. 9살 난 남자아이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세상에나 11달인데 말이죠. From a neighboring village. 이 남자아이는 옆마을에 있던 9살짜리 남자아이였고요. Millions in India.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인도의 경우에는 수백만 명이 marry as children. 어린 아이일 때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in a deep-rooted tradition. 바로 deep-rooted. 뿌리 깊은 전통 속에서 말이죠. 우리가 전통이라든가 습관 같은 것들, 관습 같은 것들이 뿌리 깊은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deep-rooted입니다. 물론 ly를 붙여서 deeply rooted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deep-rooted, 조금 더 많이 쓰는 형태고요. 비슷한 말이 deeply entrenched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깊게 뿌리 박힌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역시 이 전통이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Nearly 50% of women aged 20 to 24. 나이 연령대가 20세에서 24세 사이에 여성들 가운데 nearly 50%, 거의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ay they were married. 자신들이 결혼한 때는 before the legal age of 18. 합법적인 결혼 연령인 18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가 사실상 법으로 따지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50%라는 거죠. But a small number of youngsters there. 이때 there는 인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인도의 소수의 젊은이들이 started to fight back. fight back. 맞서 싸우다, 반격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seeking annulments to marriages they never agreed to. 자신들은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결혼에 대해서 annulment, 조금 전에 봤던 annul이란 동사의 명사형이죠.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무효화, 취소 혹은 무효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annulment 다음에 to라고 하는 전치사를 쓴다는 거죠. 즉 결혼에 대한 취소라고 할 때 annulments to marriages라는 말 쓰면 되겠군요. Maywell, now 20. 현재 20살의 메이월 씨의 경우에는 was supposed to move in with her husband
when she turned 17. 몇 세가 되다라고 할 때 Yesterday I turned 20. 어저께 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turn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현재 20살에 may was 있는 말이죠. be supposed to는 뭐뭐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move in이라고 하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죠. 누구랑 함께.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살다 혹은 합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남편과 본인이 17살이 됐을 때 남편과 합쳐서 살 것이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 20살이에요. But instead, 그런데 남편과 합치는 대신 she has fought a 3-year battle. 지금까지, 현재 완료죠? 지금까지 3년간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를 위한 투쟁일까요? 당연히 얻기 위해서니까 for an annulment. 말 그대로 혼인 취소, 무효화를 위해서 말이죠. 반면에 the husband is threatening to abduct her. abduct, 우리말로 하면 유괴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반면에 그 남편은 말이죠. 이 여성을 유괴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혹은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17살 때 사실상 옆마을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혼을 취소하겠다, 무효화하겠다라고 지금 투쟁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보면 지금 마을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엄청난 벌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까지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Breaking tradition, India's child brides fight for freedom. Megwal was only 11 months old when her elders married her to a 9-year-old boy from a neighboring village. Millions in India marry as children in a deep-rooted tradition. Nearly 50% of women aged 20 to 24 say they were married before the legal age of 18. But a small number of youngsters there started to fight back, seeking annulments to marriages they never agreed to. Megwal, now 20, was supposed to move in with her husband when she turned 17, but instead she has fought a 3-year battle for an annulment while the husband is threatening to abduct her. 오늘 이 말은 어떻게 코너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혼을 청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은요. file for divorce 라는 말 씁니다. file for divorce. 이것이 이혼을 청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흔히 연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말은 they got divorced. 일단 이혼을 했군요. 뭐 때문일까요? due to irreconcilable personality differences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personality differences가 성격 차이인데 이 reconcilable 이라는 얘기는 화해가 안 되는, 즉 해결할 수 없는 이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테이션 마크를 쓴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니까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선남선녀 10쌍 가운데 3쌍이 이혼한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선남선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3 out of 10 marriages end in divorce in Korea.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즉 한국에서는 결혼 10번 가운데 3번이 end in divorce, 이혼으로 끝난다, 막을 내린다라고 영어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양한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도 참 나름의 행복과 그리고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우리 EBS 영어 채널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역시 노력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